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비영리 IT 지원센터 정지훈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IT가 교육의 첫 번째 강교육 시작으로서 지금 제가 한 동작과 어떤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세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해를 못하시거나 저게 뭐지? 그러시면 아직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조금 저희가 작년에 1차 사업 때 할 때는 괜찮은 IT는 재밌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좀 낯설고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IT를 좀 더 쉽게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교육 테마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좀 실무에 좀 더 이해하시고 쉽게 이해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총 10회 동안 진행해야 될 텐데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제가 쉽게 배우고 잘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 첫 번째 1강을 시작하기 앞서서 전체적인 교육에 관련된 간단한 브리핑을 드리자면, 첫 번째 강의로서 강의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어떠한 IT에 관심을 갖고 이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고 우리가 조금 먼저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좀 활용하면 좋을지, 도입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볍게 이렇게 차 한잔 나누면서 말씀 나누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스마트워크, 업무 협업 같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홈페이지 기획, 온라인 홍보, 그리고 영상 제작, 그리고 디자인 기획과 활용,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벌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을 좀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벌써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환경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환경에서 비대면 활동들은 어떻게, 행사 같은 것이나 교육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에 대한 주제까지도 저희 이번 교육을 통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번째 교육인데요. 큰 강의, 교육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식력은 없습니다.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사실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비영리 영역에서는 어떻게 적용해보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임의로 선정한,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선정한 IT 동향과 트렌드들을 좀 뽑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어떤 사례들이 또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오늘 마련했습니다. 저처럼 지금 이렇게 가볍게 맛있는 커피나 차를 앞에 두시고 차를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좀 당장 써먹어야 될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도 좀 벅차실 수 있는데, IT 트렌드까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IT 트렌드 얘기하면 약간 그게 뭐야, 무서워, 약간 이런 지금 보이는 이런 화면과 같은 표정을 지으실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오늘 지금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주제에 관심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교육에 참여하신 거라 생각을 드는데요. 그 이유를 저희가 해석한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죠. 워낙에 좀 다변화되어 가고 빨리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민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의 숫자가 예전보다 이제 이제 숫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실제 그런 추세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시민사회,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담당하던 그런 역할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협동조합이나 또는 소셜벤처 또는 그런 게 일반 기업이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의 어떤 사업 모델들 자체에서도 어떤 이제 소셜 미션적인 부분을 같이
같이 담아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상 그럼 시민사회 비영리단체들이 하는 역할들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일부는 제기되고 있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 여러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뭐 공격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요인 때문에 저희가 시민사회가 좀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또 반대로 역으로 잘 활용한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시민사회 비영리 영역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 특히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흐름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변화하는 환경, 트렌드에 IT 트렌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번 올해 차가 7회 차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6년 차인가 7회 차가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기업, 뭐 벤처 기업, 스타트업 이렇게만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이미 6, 7년 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많은 유의미한 사업 모델을 갖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들도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그냥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있는 단체들을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물품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형태의 좀 전통적 방식의 CSR 활동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 소셜 임팩트에 관심을 갖고 그런 기업이나 단체들을 지원해주는 또는 활동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사회공헌 활동들도 전환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서도 우리가 이전에는 뭐 네이버 해피빈이나 카카오 가치가치 같은 플랫폼을 지금도 저희가 잘 많은 곳에서도 저희 비영리단체들이 특히나 잘 이용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카카오 임팩트라는 재단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 이제 김범수 의장이 중심에서 만들어진 브라이언 임팩트라는 재단도 만들어져서 좀 임팩트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활동들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와 매칭이 되는 사회적 가치들을 창출해내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회를 잡으면 또 이제 시민사회 비영리 단체 활동도 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서 IT 기술, 디지털 기술과 연결시켜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좀 모색해 봐야 되는 그런 환경의 시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시대, 뭐 거창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환경에서 비영리단체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해를 한다면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이해의 노력. 그러니까 무슨 너무 많은 기술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특히나 뭐 인공지능 기술도 있고요, 빅데이터 밖에도 뭐 개발하는 기술에 관련해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기술들을 저희가 다 완벽하게 습득하고 능숙해질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비영리단체에서 내재화시켜서 활용할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로 적용돼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대략적인 개념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흐름에 대한 조사, 연구도 좀 필요하다. 뭐 조사라는 게 연구라는 게 어디 뭐 사례 자료집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요즘에 찾아보면 되게 좋은 뉴스레터들도 많이 있고 여러 매체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좋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매체들을 뭐 구독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그걸 참고만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센터에서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뉴스레터를 격주로 발행을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 매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환경에서 필요한 또는 개선 가능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해낸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어떤 뭐 기업이나 전문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비영리 단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실제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은 현장에 맞닿아 있는 비영리 단체들만큼 잘 알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도출해내는 그런 관심도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앞에서 이해했던 그런 기술들과 연결해서 그럼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그럼 개선하고 좀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물론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그 빅데이터 연결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같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 구현 가능한, 요즘엔 기술적 법인들이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들 중에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것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실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실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죠. 필요한 어떤 재원이나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테크스 코리아의 IT 지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또는 지자체라든지 정부기관 등등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별로 리빙넷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의미 활동을 하다 보면 물론 기대했던 것만큼의 가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걸 했으니까 그냥 다음에 더 잘해야지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또 그걸 참고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이걸 참고하여서 벤치마킹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기획해 볼 수 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확산시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노력들도 함께 아울러서 해봐야 되는 이런 과정이 좀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서 좀 IT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앞단에서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오늘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잡아내고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그 아이디어에 기술적인 것들을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노력들이 시민사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한 예시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미 아시는 단체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센터와 또 이웃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AUD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 단체이고 또 사회적 기업인데, 사진에 보시는 AUD의 박원진 이사장님이 계신데, 박원진 이사장님도 약간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이시고, AUD 자체 내에서도 청각장애인 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설립이 된 그러한 비영리 단체예요. 근데 청각장애가 중심이 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IT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개발 단계에서의 어떤 개발력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어떤 전문성 있는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 이름이 이제 쉐어 타이핑이라고 하는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청각장애 계신 분들은 수어로 이해한다 이런 이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어가 또 그 나름에서의 이 수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특히 교육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예를 들면 IT 교육 같은 거를 할 때는 되게 전문 용어들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수어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통역사가 실제로 그것을 확인해서 통역한 내용을 쉐어 타이핑 플랫폼을 통해서 접속해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통역사가 입력한 내용이 전달되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요즘에 말하는 그 보이스 투 텍스트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이런 기술을 또 도입해서 좀 서비스를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장애를 지원해주는 기술을 에이블 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AUD는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에이블 테크 기업, 에이블 테크 기업이기도 하죠. 제가 최근에 좀 재밌었게 봤던 것은 그 CES라고 하는 미국 북미에서 매년 진행되는 그 전자 박람회가 있어요. 되게 많은 기업들이 뭐 삼성의 LG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최신의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선보이고 기술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인데, 기사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 CES 2022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것이 펜나우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보통 이 최고 혁신상은 정말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같은 정말 그런 기업, 그 되게 글로벌한 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런, 왜냐하면 많은 기술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고 혁신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런 영역이다 보니까 뭐 보통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스타트업이, 이 펜나우라는 스타트업이 이 상을 수상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상한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떤 아이템이냐면, 요즘에 정말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강아지들이 코에 있는 비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지문이 있는 것처럼 비문을 등록을 해놓으면 비문을 인식해서 혹여 뭐 잃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그걸 찾아주는 서비스를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데, 제가 재밌었게 봤던 것이 2017년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통해서 제가 확인했던 기업이 동물개체 인식연구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했던 내용이 동일한 모델이었어요. 같은 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했었던 이런 모델들이 이제는 CES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가장 상업적일 수도 있는 이런 박람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델 기술로서도 인정받는 이런 환경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이나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더 보여지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물론 우리가 비영리아트들이 직접적인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는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 도출 그리고 아이디어 제공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민기술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들 활동을 기반을 통해서 그런 것들 도출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